처럼 이 공간에서 그렇게 공맹음이 발생하면서 공맹음과 또 정제파 발생하면서 소리에 변형이 오고 코 막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벤칙을 주는 거죠. 이게 스피커 자체에서 콘지에서 노는 아콘지에서 노는 소리와 디콘지에서 노는 소리, 이게 전혀 딱딱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바람이 나뭇가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압력 없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스피커가 그 핵심적인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이리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음 스피커가 도어에 있고 잔향음의 앞유리나 그 에이필레나 이런 대시보드 쪽에 반사되는 잔향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사음도 있고 잔향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 스피커 센터 스피커는 쉽게 말해서 직제음도 맞겠지만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잔향음과 반사음의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파수를 치면 300에서 2kHz. 그 부분이 6인치보다는 훨씬 또박또박하게 난다. 해상도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우퍼가 따로 있고 프론토에도 6인치 미드베이스가 따로 있으니까 뒷도어에 중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 전 베이스를 내기 위한 어떤 용도보다는 공간감을 살리고 미드레인지의 어떤 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앞쪽 스피커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 역할을 해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앞쪽 소리보다는 똑같거나 더 잘 나오면 더 좋은 겁니다. 더 잘 나오는 건 비싸겠죠. 그래서 못 꼽을 뿐이지 더 잘 나오면 훨씬 좋은 소리 난다. 앞쪽 스피커보다 오히려 좋아야 된다. 아무거나 꼽으면 없는 만 못하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퍼가 이쪽 배터리 쪽 이쪽 부분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쪽으로 본다면 또 괜찮은데 뒤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로 보게 되면 이 뒤쪽 공간에서 한번 음압이 찬 다음에 반사음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편에 그게 있죠. 그 포터가 아랫단으로 이제 그 45도 각도로 앞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효과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그래 볼 때는 이제 이 뒤에서 앞으로 바로 본다면 포타도 앞쪽으로 보고 이러면 12인치 괜찮은 한 발이면 또 공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중음 미드베이스 크기와 중음 크기, 고음 크기에 비례해서 우퍼 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퍼가 원래 들리듯 말듯 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카오디오의 매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퍼가 굉장히 많게 붕붕붕붕 거리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퍼가 좀 탄탄하고 다이내믹하고 우퍼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볼륨 좀 올렸을 때도 중음 고음 다 들리지만 우퍼 소리도 별도로 선명하게 이게 에너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 하니까 우퍼가 청취자의 귀에서 너무 멀다. 그리고 뒤로 보고 있다. 또 그 앞쪽 스피커 시스템에 비해서는 우퍼 사이즈가 적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퍼가 후달린다 이 말이 후달린다. 출력면이나 소리면이나 모든 것이 후달린 부드러움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우퍼 이 엔클로저 상에서 10인치 어떤 걸 꽂아도 이 앰프와는 궁합을 맞추기 힘들다. 왜냐? 현재 이 차는 10인치 한 발이고 속도감이 있어요. 우퍼를 탁 치는 속도감이 있어야지 그 에너지가 빠르게 청취자 귀로 전달된다. 미드 베이스와 중음과 이렇게 일치감이 있을 수 있게 된다. 근데 부드러운 스타일, 다이나믹한 스타일이 없는 거는 속도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원래 속도감이 있는 스트로크를 꼽았지만은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일상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있는데 재즈풍도 있고 클래식풍도 있고 트롯도 있고 팝도 있고 힙합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마다 스타일의 우퍼 성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은 클래식에 오대 드럼 베이스 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내악 콘트라 베이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뽕짝에 그럼 콘트라 베이스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신디사이즈 전자악기 아닙니까? 주로. 또 5인조 밴드가 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음악 장르별로 베이스를 치는 악기 소리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한두 장르의 스타일로 한다면은 현재 이 어빌리티와 이게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맞춰보려니까 이제 앰프를 이제 바꾸시게 되는데 이 앰프를 바꿨을 때 잘 어울리질란지 확인을 해보고 전체 시스템을 이제 갈아엎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우퍼가 과연 이 차에 궁합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리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동기가 시발이 이깁니다. 이게 나카미치 프리앰프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한 문제가 잡으면 지식 날 때도 있지만은 명확한 문제가 발생이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예전에 잘 해놨는데 어느 순간 좀 선명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세팅을 해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이 기계가 또 깨끗한 중고가 있으면 하나 사놓고 싶었는데 또 중고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그 신경을 쓰게 하면서부터 고마 싹 다들내고 울트라 12 DSP를 넣으면서 앰프마저도 초창기에 이것저것 두서 없이 구매해서 장착했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싹 하나의 모델로 다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소리가 밝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한 몇 곡 들어봐야 되겠죠. 이 좀 이게 미드레인지 소리에 이게 활발한 느낌이 좀 부족하고 한 80Hz의 미드 베이스가 조금 많은 듯 느낌이 오거든요. 원래 이것도 원래 두 번째 세팅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세팅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3인치 미드레인지만 바꾸고 센터 3인치랑 그래갖고 다시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그 변화를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볼륨이 좀 크게 해도 시끄러운 소리는 좀 안 나는 편이죠. 왜냐면 차주가 좀 고역의 그 어떤 자극적인 소리를 되게 이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 좀 차분하게 세팅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거기에 비해서 미드 베이스 80Hz, 100Hz 대역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 문제라서 그런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팅하고 나면 또 며칠 있으면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화사한 밝은 느낌이었거든요 음악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좀 더 선명한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바꾸는 건 아니고 스피커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서 3인치 스피커 3개를 교체하고 또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센터 스피커 이 뒤편에 있죠. 이 모니터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 스피커 앞에는 항상 요즘 차들이 보면 모니터가 있죠. 그럼 뭐 이 모니터와 앞유리 사이 간격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센터 스피커가 뒤에서 소리 이렇게 나더라도 이 앞유리에 45도 각도에 반사되는 어떤 홀이 이게 동굴처럼 있고 또 앞쪽도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피커 소리가 나와도 여기서 여기 반사되고 또 이쪽에도 반사됩니다. 한쪽만 반사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반사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서 이게 정제파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제파. 그래서 센터 스피커가 중저음 소리가 들어가면 좀 맑은 소리보다는 탁한 소리로 변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1kHz에서 300Hz 그 부분도 중음 톤의 낮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정제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400Hz 그 전후 주파수 부근이 정제파 발생이 가장 심하고 1kHz도 정제파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그 구조를 변경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 스피커가 놓여지는 이제 이거 밖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놓여지는 장착되는 여기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정제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패스를 조금 더 해줘야 맞고, 그런데 정제파 발생을 위해서 이게 소리가 이렇게 코가 막히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기본 이 스피커 자체에서. 그럼 스피커 앞쪽 콘지의 소리도 있고 뒤쪽 소리가 이 안쪽 뒤에서 울려서 이게 뭉치지 않습니까?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디뱅 공간이. 요 보면 뒤에 이 공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요 다 제품들이 있고 플라스틱 종류고. 그래서 뒤에 공간에 정제파 발생을 좀 울리는 소리를 조금 편안하게 스피커 콘지가 편안하게 뜰 수 있도록 이게 포터를 낸 겁니다. 이 포터 이게 파이프를 박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안쪽에서 소리가 그냥 맴돌지 않고 빠져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양쪽에 구멍을 냈고 이걸 넣고 뒤편에 또 약간의 허범제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왜 다른 쪽에 허범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제파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이게 막혀도 여기서 나오는 소리도 정제파 발생하고 뒤에서 나오는 소리라도 조금 자연스럽게 된다면 좀 더 하이패스하고 출력을 낮추면 소리가 dB를 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출력이 들어가도 조금 dB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양쪽에 포터가 있으면. 그러므로 해서 어차피 센터 스피커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약간의 잔향음처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잔향음처럼 나오는 그 소리마저도 정제파 발생이 전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정제파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 뒤편에서도 홀이 적으면 정제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앞쪽에 정제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딱 되어 있는데 뒤에 엔클로저 통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또 이 스피커 후면의 소리가 약간 정제파 발생 비슷한 뭉치는 소리가 난다면 이 앞쪽 콘지 소리도 자연스러운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칙적인 형태이지만은 저 구조가 그렇게 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이제 포터를 내서 뒤에서 나는 소리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고 앞에서 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이게 하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 스피커 앞 콘지의 소리와 뒤 콘지 소리는 양쪽 객팩이 빙 둘러 배펄이 넓어가지고 뒷소리와 앞소리는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조상 이런 공간적 구조상 이 공간이 좁고 길고 이 깊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그래서 이 소리를 이제 이론에 입각한 것보다도 약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약간 이제 변형된 스타일로 장착되는 거죠. 이 센터 스피커가 주인공은 아니고 보조 장치기, 보조 스피커이기 때문에 주 스피커라면 이런 방식 쓸 수도 없고 이런 공간에 스피커를 달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차는 굳이 센터 스피커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 조수석 쪽에서도 음악을 들을 때 그 좌우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장점도 되고 또 좀 빠르게 또 그 센터 이미징이라든가 또 스테이지 높이라든가 정치 위치를 좀 더 전방으로 보내는데 약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지금 튜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센터 스피커를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그 소리가 제대로 나게끔 효과를 주게끔 하려면 이 센터 스피커를 소리를 낸 다음에 다른 스피커랑 결합시키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이게 어떨 때는 없는 게 더 속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방식을 이제 힘들지만은 써야 되고 또 이런 구조를 조금씩 변형을 주는 겁니다. 센터 스피커 패널을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엔클로즈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공간이 뭐 한 10cm도 채 안 8cm쯤 되겠습니다. 이 길이 길입니다. 이게 이 일정 부분만 있는 게 길게 이렇게 깁니다. 요 부분에서 울린단 말이죠. 정제파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뱅에서 이렇게 빈뱅을 이렇게 입김돼 가지고 훅 빈뱅에서 울리는 소리 웅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맹 소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일정 주파수가 정제파가 생겨서 그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분명히 바람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안에서 울려서 나는 거죠. 그 크기에 따라서 뱅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공간에서 그렇게 공맹음이 발생하면서 공맹음과 또 정제파 발생하면서 소리에 변형이 오고 코 막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변칙을 주는 거죠. 스피커 자체에서 콘지에서 나오는 앞콘지에서 나오는 소리와 뒷콘지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전혀 딱딱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바람이 나뭇가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압력 없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스피커가 핵심적인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이리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음 스피커가 도어에 있고 잔향음의 앞유리나 그 에이필레나 이런 대시보드 쪽에 반사되는 잔향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사음
또 있고 잔향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 스피커 센터 스피커는 쉽게 말해서 직집음도 맞겠지만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잔향음과 반사음의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스피커의 직접적인 소리, 압력이 있고 앵콜에서 울리는 단단한 소리, 그게 넣으면 여기서 정제파가 생긴다. 공맹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그냥 잔향음처럼 반사음처럼 그렇게 연하게 가볍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센터 스피커의 2차에 대한 이제 역할이죠. 어차피 중음이나 이런 거는 앞도화도 있고 뒷도화도 있으니까 굳이 센터에서 중음이 막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편하게 넣을 필요는 없다. 대시보드 위에 잔향음처럼 반사음처럼 흘러나와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람이 그냥 나뭇가지를 잎사귀를 서져서 그냥 슥 지나가듯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또 뭐 우퍼 박스도 아닌 것이 또 쏨도 이렇게 이 공진음을 없애기, 공맹음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일부 넣기도 하고 뒤에 또 쏨도 있긴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금 더 넣는 것도 있고. 그래 구조도 복잡해서 괜찮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앞쪽 공간이 너무 음을 좋게 내는 데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조건이라서 이렇게 벤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센터 구멍이 3인치짜리죠. 이렇게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포터를 내는 이유와 이 차에 이 앞유리와 이게 그 모니터 간의 공간, 그게 모니터가 짧지 않고 길다는 거, 요에 아주 불리한 조건에 센터 스피커가 있는 거죠. 좋은 소리 내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 모니터가 없으면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 모니터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형태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인치도 보컬 유토피아 소리가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좀 이제 음상이 굵고 뚜렷하긴 한데 조금 더 이제 데시스 스피커가 조금 더 고급적인 느낌을 이제 받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김에 이제 이렇게 보컬 유토피아 대신에 데시스를 꽂은 겁니다.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좀 더 좀 차분하게 소리 나니까, 또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한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시스로 바꾼 겁니다. 일단 들어보고, 또 뭐 데시스가 안 좋다면 또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 전체가 크고 이 중음 두 스피커가 이제 리드를 해야 되는데, 이 3인치 치고는 너무, 이 시스템 규모에 비한다면 3인치가 너무 작습니다. 중음 스피커가. 그러나 이제 뒷펜에 이제 5인치 스피커가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그나마 이 3인치를 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을 리드를 하는 거지. 뒷스피커가 없다면 이 3인치는 약해서 안 됩니다. 최소한 4인치, 5인치 넘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도화의 구조상 이제 3인치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컬에는 3인치가, 보컬 스피커 유토피아 3인치는 중음을 좀 또렷하게 내니까 볼륨감이 있어 보이지만은 소리에 이렇게 안정감과 좀 편안함이 좀 선명도가 조금은 이제 고급 시스템에 맞추기는 이 중요한 3인치 리드를 해야 되는 3인치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데시스로 바꾼 겁니다. 그럼 이제 뒷문짝을 원래 6인치 있던 것을 이제 5인치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뒷도어에 이제 6인치 스피커가 꼽혀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리시전의 7 시리즈죠. 그게 이게 왜 6인치가 있느냐? 원래 그 풀 시스템, 멀티 시스템에 들어가면 뒷도어가 장착해야 될 경우에는 보통 5인치를 꼽습니다. 근데 왜 6인치가 아직까지 존재하느냐면 원래는 오퍼도 안 달고 앞뒤 스피커만 P6, 헤릭스 P6를 가지고 다 이렇게 시스템을 간단하게 완료했을 때는 뒤에 6인치가 이제 들어갔었죠. 우퍼 스피커가 없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럼 이번 참에 다시 5인치로 이제 교체합니다. 왜 6인치보다 5인치가 풀 시스템에서는 좋느냐? 뒷도어에 들어갔을 때. 일단 뒷도어에서는 베이스, 중저음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뒷도어의 6인치 중음 스피커는 맑은 중음, 한 400, 300Hz 이상의 정확하고 그 깨끗한 중음만 나와주는 게 전체적인 사운드 그 행성의 공간감이라든가 프론트 도어에서 있는 미드레인지 스피커와 이 결합될 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인치에서는 그게 300Hz 이상의 소리가 나오는 게 맹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그 5인치는 좀 괜찮은 스피커 꼽으면 좀 명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인치 스피커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인치로 바꿨습니다. 6인치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5인치와 6인치 차이는 뭐냐? 뒷도하든 앞도하든 5인치와 6인치가 똑같은 스피커일 경우에 6인치는 중저음과 베이스가 5인치보다 많이 재생이 된다. 그럼 그 부분이 장점이고, 5인치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중저음과 베이스가 재생량이 6인치보다는 적지만은 낮은 중음톤과 중간 중음톤 그 이상의 중음톤 중에서 높은 톤, 이 주파수를 치면 300에서 2kHz, 그 부분이 6인치보다는 훨씬 또박또박하게 난다. 해상도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우퍼가 따로 있고 프론토에도 6인치 미드베이스가 따로 있으니까 뒷도어에 중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 저음 베이스를 내기 위한 어떤 용도보다는 공간감을 살리고 미드레인지의 어떤 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앞쪽 스피커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 역할을 해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앞쪽 소리보다는 똑같거나 더 잘 나오면 더 좋은 겁니다. 더 잘 나오는 건 비싸겠죠. 그래서 못 꼽을 뿐이지 더 잘 나오면 훨씬 좋은 소리 난다. 앞쪽 스피커보다 오히려 좋아야 된다. 아무거나 꼽으면 없는 만 못하다. 요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쪽에 요 3인치 바꾸고, 요 대시보드 가운데 여기 있는 모니터 뒤에 있는 3인치 미드레인지 바꾸고, 뒷도어에 6인치를 5인치를 바꾸고, 그대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냥 요렇게 튜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스피커만 이렇게 교체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나, 그냥 튜닝 포인트는 그대로 두고 들어보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생기가 없었고, 또 80Hz, 100Hz가 좀 강조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이제 저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또 아까 들었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the official
소리가 베이스가 좀 많은 거는 똑같고 중음 톤이 조금 이제 차분하다는 느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뭐 이 상태에서만 튜닝을 해도 좋아진다는 느낌은 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앰프를 다 교체하고 튜닝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지금은 이 차가 트렁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차의 용량, 소리를 채워야 되는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용차보다는 최소 용량이 2배는 된다. 승용차는 왜냐하면 트렁크 용량은 빼지 않습니까? 트렁크가 이게 별도로 디시트로 객백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선방 공간부터 해가지고 앞쪽 공간까지입니다. 거리 치는 것도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프가 이쪽 배터리 쪽 이쪽 부분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쪽으로 본다면 또 괜찮은데 뒤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로 보게 되면 이 뒤쪽 공간에서 한번 음압이 찬 다음에 반사음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편에 그게 있죠. 그 포터가 아랫단으로 이제 그 45도 각도로 앞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효과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그래 볼 때는 이제 이 뒤에서 앞으로 바로 본다면 포타도 앞쪽으로 보고 이러면 12인치 괜찮은 한 발이면 또 공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중음 미드 베이스 크기와 중음 크기, 고음 크기에 비례해서 우퍼 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퍼가 원래 들리듯 말듯 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카오디오의 매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퍼가 굉장히 많게 붕붕붕붕 거리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퍼가 좀 탄탄하고 다이내믹하고 우퍼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볼륨 좀 올렸을 때도 중음 고음 다 들리지만 우퍼 소리도 별도로 선명하게 이게 에너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 하니까 우퍼가 청취자의 귀에서 너무 멀다, 그리고 뒤로 보고 있다, 또 그 앞쪽 스피커 시스템에 비해서는 우퍼 사이즈가 적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퍼가 후달린다 이 말이, 후달린다. 출력면이나 소리면이나 모든 것이 후달린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앞에 이야기한 거고, 이 상태에서 하려면, 이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 소리에 죽고 못 사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짐 실킴 들고 그걸로 돌려서 트렁크 입구 여기다가 우퍼를 앞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12인치 2발이 좋겠고 15인치 한 발이 좋겠는데,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니 또 12인치 한 발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시스템이 크기 이전에 이미 이 자리에 12인치 한 발이 이게 아랫단으로 렉하고 일체형 비슷하게 박혀 있으니까 이걸 빼내고 다른 걸 넣어보고 이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리 왔는데, 이번 참에 이제 새로 이제 기반을 갈아 엎을 거니까, 프론트 스피커만 놔두고 싹 다 갈아 엎을 거니까, 그러면 이 우퍼가 과연 갈아 엎었을 때, 이 시스템을 싹 다 갈아 엎었을 때 그 우퍼 소리가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느냐, 앞전보다 변화가 올 수 있느냐. 우퍼 소리 해봐야 우퍼 앰프 바뀌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올만한 상황이 되는지, 일단은 이 우퍼를 가동하고 있는 어빌리티 앰프 밑에 시커먼 거, 저것을 이제 덜 내고, 와트 수는 힘은 세습니다. 센데 이게 힘은 좋지만은 가도 특징, 다이나믹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좀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근데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15인치 한 발에 은은하게 들 때는 아주 좋은 앰프입니다. 그런데 이 차와는 안 맞다. 그래서 리니어 2.2 파워 앰프를 넣을 겁니다. 리니어 2.2가 이거보다 출력은 약합니다. 그러나 리니어 2.2가 좀 탄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베이스의 그 부드러운 저주파를 또 잘 내줍니다. 저주파가 하임없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게 하임없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기타 베이스, 기타 해널 두드리는 그 기타 베이스 음과 드럼으로 딱 때리는 드럼 베이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드럼 베이스는 탁 치는 스타일이고, 기타 베이스는 두룽 하고 듀레이션을 쭉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의 앰프는 힘은 좋은데, 기타 베이스 기타 베이스 해널 튕구는 듀레이션에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드럼 베이스 딱 치는 건 안 좋다, 이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쪽만 중앙을 가지고 있는 우퍼가 힘이 좋으면 또 다른 스피커와 서로 믹스 응용을 해서 탄탄함과 부드러움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우퍼, 이 엔클로저 상에서 10인치 어떤 걸 꽂아도 이 앰프와는 궁합을 맞추기 힘들다. 왜냐?
이 현재 이 차는 12인치 한발이고 속도감이 있어요. 속도감이. 우퍼를 탁 치는 속도감이 있어야지 그 에너지가 빠르게 청취자 귀로 전달된다. 미드 베이스와 중음과 이렇게 일치감이 있게 된다. 근데 부드러운 스타일, 그 다이나믹한 스타일이 없는 거는 속도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원래 속도감이 있는 스트로크를 꼽았지만은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일상 그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있는데 뭐 재즈풍도 있고 클래식풍도 있고 뭐 트롯도 있고 팝도 있고 힙합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마다 스타일의 우퍼 성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은 클래식대. 클래식에 오대 뭐 드럼 베이스 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실내악 뭐 콘트라 베이스 넣지 않습니까? 이 뽕짝에 그럼 콘트라 베이스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신디사이즈 전자악기 아닙니까? 주로. 또 5인조 밴드가 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음악 장르별로 베이스를 치는 악기 소리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한두 장르의 스타일로 한다면은 현재 이 어빌리티와 이게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맞춰보려니까 이제 앰프를 이제 바꾸시게 되는데 이 앰프를 바꿨을 때 잘 어울리질란지 확인을 해보고 전체 시스템을 이제 갈아엎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우퍼가 과연 이 차에 궁합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